그래서 나온 타겟책이 바로 마이클 잭슨의 섭외였습니다. 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지금의 하프타임 쇼 전통을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화제가 되는 게 바로 슈퍼볼 하프타임 쇼.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에서는 매년 슈퍼스타를 초청해서 하프타임에 화려한 콘서트를 하거든요. 올해는 어셔였고요. 작년에는 리안나, 그리고 이외에도 폴 맥카트니와 프린스, 비욘세 등 경기보다 하프타임 쇼를 더 기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3분. 오직 미국에서만 가능한 슈퍼 엔터테인먼트 쇼인데, 그렇다면 이런 전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마이클 잭슨 특집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지금의 하프타임 쇼 전통을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이클이 위기의 슈퍼볼을 구한 구원자이기도 했죠. 제가 이때 그 뒷이야기는 안 풀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하프타임 쇼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이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슈퍼볼은 모두가 아시듯이 미국의 미식 축구 리그 결승전이고요. 1967년 시작 이래로 매년 시청률 40%를 넘게 기록하는 최고의 흥행 보증수표 입니다. 사실 여타 스포츠 이벤트가 그렇듯이 원래는 경기가 메인이고 이거는 축하 행사 수준이었거든요. 대부분이 대학교 마칭 밴드와 더불어서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은 소위 짜치는 연출도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1989년에는 엘비스 짝퉁 가수가 나오는 등 Good evening from the White House to everyone in the Sunshine State. 아주 미국적이고 건강하지만 공연은 노재민. 그러면은 그 시간에 다른 방송사들은 손 놓고 놀겠습니까? 1992년에는 폭스 방송사에서 아예 슈퍼볼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슈퍼볼 직전에 LA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폭스가 교활한 계획으로 슈퍼볼의 시청자를 뺏어오려 한다고. 그 계획이 뭐였냐 하면 자신들의 인기 시트콤 In Living Color라는 프로그램을 대놓고 슈퍼볼 하프타임 파티라는 제목으로 방영하는 것이었어요. Our Super Bowl countdown clock. It'll be coming on later in the show to let you know when to switch back. We're going to go out there and get the momentum going for us, you know? 그 결과 사상 최초로 폭스가 슈퍼볼의 하프타임 시청률을 따버립니다. 무려 22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해당 기간 슈퍼볼을 이탈하고요. 슈퍼볼은 광고비도 천문학적인 걸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대재앙이었고, 더 문제는 이때 떠난 시청자가 아예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타겟책이 바로 마이클 잭슨의 섭외였습니다. 당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죠. 이 당시 마이클은 데인저러스를 발매하고 92년과 93년에 걸친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한창 퍼포먼스적인 능력치가 절정에 올라있던 시기였어요. 슈퍼볼 측은 마이클과 협상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이클이 슈퍼볼을 전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마이클은 정말 음악에만 미쳤던 남자, 음미남. 당시 마이클 측과 미팅을 가졌던 슈퍼볼 관계자는 계속 이게 뭐하는 쇼인지 설명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해준 뒤에도 계속 마이클이 그래서 누가 경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뭔데? 막 이랬대요. 그리고 막 코 후비면서 그거 왜 슈퍼볼이라고 해요? 그냥 스릴러볼이라고 하면 안 되나? 막 이러기도 했다고 하죠. 이 은밀한 마이클 잭슨한테 보인 거는 딱 하나.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냐는 것. 슈퍼볼 측은 이게 전 세계로 송출되고 수억 명이 지켜보는 이벤트라는 걸 설명하고요. 마이클은 그 지역들을 하나씩 들이면서 거기는 내가 투어 안 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이클의 머릿속에 슈퍼볼의 하프타임은 축하 행사가 아니라 13분간의 자기 PR 쇼였던 거예요. 이를 눈치챈 슈퍼볼 측은 너한테 관심 없는 블루칼라 그 미식축구 광들도 이거 보면은 네 팬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죠. 마이클은 3번의 거절 끝에
제안을 수락했고요. 출연료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지만은 NFL 정책상 그거는 안 되고 무대 설치 비용 부담과 힐 더 월드 재단에 10만 달러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어요. 은밀한 마이클 잭슨은 이때부터 공연에 미친 공민함이 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나를 주목하는 13분의 단독 노출 타임, 그냥 여기에 눈이 돌아 있었고요. 슈퍼볼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이클이 이 공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클은 슈퍼볼의 자체 인력 대신에 자기 사람을 쇼의 프로듀서로 앉혔어요. 돈 미셔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돈은 말하거든요. 야, 그래도 스포츠 쪽 사람들이 이거 해야지 라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마이클은 곧바로 아니 돈이 할 건데? 이랬다고. 돈 미셔는 10년 전에 모타운 25주년 쇼를 감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거는 바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전설의 최초의 문워크를 방송한 감독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한테 이 슈퍼볼이 경기 따위였다는 거는 다음의 일화로도 드러나요. 마이클이 돈이랑 첫 미팅을 하면서 이거 경기 3시간만 늦게 하죠? 막 이랬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밤에 나오는 게 그림이 더 좋으니까. 당연히 반려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클은 함께 투어를 돌던 자신의 세션들과 댄서들을 무대에 모두 투입했어요. 롤링스톤즈에 따르면은 12톤짜리 세트를 26개 조각으로 나눠서 275명의 인력이 6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죠. 그리고 또 무대를 둘러싸는 팬들 3,500명 정도는 배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아무래도 이거는 잠깐 쉬어가려는 관객들, 또 TV를 돌리려는 시청자들을 붙잡기 위한 일종의 미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셋리스트는 본디 신곡으로 꽉 채우려다가 슈퍼볼 측이 그래도 기존 히트곡도 넣어달라고 강력 주장을 해서 과거와 현재의 밸런스를 맞추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사회적 의미까지 담은 힐 더 월드를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면서 공연 마무리. 이거는 마이클과 슈퍼볼 모두에게 윈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은 힐 더 월드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했고요. 슈퍼볼 입장에서는 이게 뭐랄까요, 기존에 해왔던 그 하프타임의 쇼처럼 건전성이 확보가 되는 거였던 거죠. 마이클은 완벽주의자답게 리허설에서도 수십 차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합을 맞췄다고 해요. 하지만 마지막 문제는 바로 얼마나 큰 심장을 가지고 공연에 임하느냐였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마이클은 프로듀서 돈 미셔에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절대로 내가 손 올리고 선글라스를 벗는 그 순간까지 세션들 할 때 큐하지 말라고, 내가 필 받을 때 그때 가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는데 마이클 잭슨은 오프닝에서부터 정말 과감한 도박수를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 각지에서 관객들을 실신시키던 전설의 황금 팬티와 똑같은 연출이었죠. 하지만 이 슈퍼볼의 관객들은 투어에서처럼 마이클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거를 보다가 자리라도 뜰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기타를 치던 제니퍼 바텐 또한 이걸 보면서 이거는 좀 에바다 이랬대는데, 사실 마이클도 긴장 상태인 거는 매한가지였대요. 제니퍼의 증언을 보면은 자기가 10년 동안 마이클을 보면서 긴장했다라고 느낀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리허설 도중에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죠. 마이클은 본 공연에서 무려 90초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관객은 그 무대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는 슈퍼볼의 역사가 새로 쓰였어요. (13분을) 그냥 찢어버리면서 이날의 주인공은 마이클 잭슨이 되었죠. 이날의 공연은 미국에서만 1억 3천만 명이 넘게 봤다고 알려지고요. 사상 최초로 하프타임의 시청률이 경기 시청률보다 더 높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데인저러스의 앨범 판매량은 전주에 비해서 83% 증가했고요. 아울러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비가 되면서 아직도 부클래시티 공연과 함께 마이클 잭슨의 최고 입덕 공연 중 하나로 꼽히죠. 그리고 그 해 연말에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건
이거는 마이클의 최전성기를 상징한 마지막 영상물이 되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이 성공은 이 쇼를 결승전 중간의 13분이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13분의 자기 PR로 받아들인 국민은 마이클 잭슨, 그리고 이런 마이클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빌리진 등의 히트곡도 포함시킨 슈퍼볼 측의 노력이 모두 포함되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하프타임쇼의 포텐셜을 양측 모두 알았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후로 슈퍼볼 하프타임쇼는 규모 자체로 블록버스터급이 되었고요. 경기장에도 관객들이 들어서는 등 콘서트장을 방불케 해요. 마이클 잭슨이 만든 무대가 슈퍼볼 하프타임쇼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이 마이클의 무대는 사람에 따라 최고의 하프타임쇼는 아닐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최초의 하프타임쇼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92년에 하프타임쇼 유튜브 베스트 댓글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고마워요 마이클 잭슨, 우리를 구해주셔서입니다. 슈퍼볼 하프타임쇼를 살린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복구맨. 렛츠고!